실제 로봇이 스스로 동작을 해서 하는 수술이 아닙니다. 근데 예전에 이제 로봇이 없을 당시에는 불가피하게 손상을 입는 수술들이었는데 로봇 수술이 선호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부터는 환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수술 받기 전과 후에 특별히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로봇 수술 자체만의 뭐 주의사항은 따로 없고요. 로봇 수술이라는 게 접근하는 경로가 예를 들어 갑상선이다 그러면 갑상선 바로 위에 절개를 하지 않고 이제 먼 부위, 뭐 입 안이라든지 뭐 귀 뒤라든지 뭐 로봇이 접근하는 경로의 입구에 해당하는 부위가 실제 환부이기 때문에 그 부위에 뭐 염증이 있거나 그 부위에 뭐 이상 소견이 있을 때는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를 해야 될 것이고, 특히 뭐 이비인후과를 예를 들자면 입 안으로 하는 로봇 수술은 이빨이 흔들리거나 뭐 충치가 있어서 치아에 문제가 있을 경우는 반드시 수술 전에 주치의에게 알림을 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로봇 수술 시간 얼마나 걸리나요? 기본적으로 로봇 수술은 수술하기 위해 준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상적인 수술에 비해서 수술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개복하고 나중에 수술 끝나고 나서 다시 배를 닫아주는 과정을 생각한다면 그 차이는 크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수술 과정에서 이런 로봇팔을 이용한 수술들이 기존의 복강경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빠르게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수술 시간은 기존 수술에 비해서는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로봇 수술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 있을까요? 그 로봇 수술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로봇과 직접 관련된 합병증은 아직까지 학계에 보고된 건 극히 드문 일.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걸 상상해 볼 수 있죠. 로봇이 갑자기 뭐 오작동이 돼서 뭐 고장이 나서 무슨 불필요한 행위를 해서 문제가 됐다. 하지만 그런 사례는 보고된 바가 없고요. 이 로봇을 장착하기 위해서 이 접근하는 그 통로를 만들고 하는 그 과정에서는 일반적인 수술의 합병증에 생길 수 있는 출혈이나 아니면 이쪽 피부 감각 뭐 이상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른 일반적인 수술에도 그 해당하는 부위를 시술하게 되면 생길 수 있는 공통적인 합병증입니다. 이게 로봇을 했다고 해서 로봇과 직접 관련된 합병증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로봇 수술이 적용이 되지 않는 분야도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로봇 수술이라고 했지만 저희 비뇨기과 같은 경우는 로봇 보조 복강경 수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복강경 수술에서 금기가 됐던 그런 부분들이 마찬가지로 같은 금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사실은 마취가 안 되는 경우, 피가 잘 안 멈추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상대적인 금기증이라고 한다면 너무 비만한 경우라든지 이전에 수술했던 것 때문에 배 안에 유착이 심할 걸로 예상되는 경우들은 상대적인 금기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로봇 같은 경우는 복강경 수술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술기와 좋은 시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비만이라든지 유착이 있는 경우라도 최근에는 로봇을 이용해서 많이 잘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마취만 가능하다면 못하는 부분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비용적인 부분도 궁금한 게 있는데 보험 청구는 가능한 부분인가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그거를 급여로 인정해주는 분야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실비보험 또 실손보험 이런 보험 제도, 사보험 제도들이 많이 이제 발달해 있어서 그런 걸 이용해서 많은 환자분들이 혜택을 받고 계시지 실제 그 보험 급여에 해당하는 항목은 아닙니다. 전립선암에 장점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떠한 장점이 있을까요? 이 전립선암의 저희 로봇 사용은 기존 복강경에 비해서 로봇의 장점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전립선에 대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이유는 이 전립선에 가까이 갈 수 있고 전립선 부분을 확대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전립선 주변으로 발기와 관련된 신경들이 굉장히 많이 지나가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밀하고 자세하게 신경을 보존하면서 수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복강경 수술에 비해서 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발기부전이나 또는 요실금의 빈도를 많이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비뇨기과 쪽에서는 이 전립선 적출술에 있어서 로봇을 이용한 수술 방법을 많이 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각 과를 대표해서 전문가로 참여해 주셨으니까 과별로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과 수술은 지금도 뭐 다양한 장기, 다양한 영역에서 로봇 수술을 많이 적용하고 있는 추세이고 제가 맡은 간담체 수술 영역에 있어서는 제일 어찌 보면 간단한 수술인
복강경 담낭절제술을 로봇으로 전환하고 있고 간절제술, 그다음에 췌장절제술, 특히 최12장 절제술은 그 수술 후에 문합하는 부위가 많은데 거기서 특히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은 굉장히 다양하고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이비인후과는 이 목구멍이라든지 뭐 식도 입구라든지 아니면 혀뿌리 부위 이런 데는 전통적으로 목을 통해서 어떤 장기들을 젖히고 어느 기관을 좀 손상을 시켜서 거기를 열어서 접근을 했었는데 그런 불필요한 손상을 줄이는 입 안으로 들어가서 치료하고 종양을 완전히 절제하고 안전하게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게 로봇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이 안전도 그리고 또 환자의 기능을 보존하는 면에서 아주 우수하다고 할 수 있고 다만 경계해야 될 거는 모든 수술을 다 로봇으로 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은 조금 경계해야 됩니다. 사람 손으로 직접 눈으로 보면서 하는 수술이 가장 안전한 수술이고 로봇은 아직까지는 손과 똑같진 않지만 그 로봇 수술이 더 우위에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뇨기과의 거의 모든 수술은 로봇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특히 비뇨기과 장기라는 것들이 저 안쪽 깊숙한 곳에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 로봇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파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에게 기회가 되고 가능하다면 저는 가급적이면 로봇 수술을 권유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로봇 수술은 정밀하고 안전하다는 이유로 전 세계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의료 장비입니다. 그러니 경험과 실력을 갖춘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의료진과 함께 맞춤형 치료를 제공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